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토토입니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발렌타인데이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발렌타인데이는 매년 2월 14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날이죠. 이런 발렌타인데이는 오래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예전에 성 발렌티누스라는 사람이 결혼을 허락해주면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발렌타인데이는 사랑과 관련된 날이 되었어요. 이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이나 선물을 주는 날이에요. 발렌타인데이는 연인들이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발렌타인데이가 조금 다르게 기념돼요. 한국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이에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거죠. 그리고 한 달 후 3월 14일에는 화이트데이가 있어요. 반대로 이날은 남성이 여성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에요. 보통 사탕을 선물합니다.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렇게 2달 동안 연인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초콜릿이 좋은가요? 아니면 사탕이 좋은가요? 사실 저는 둘 다 좋아해요. 또 한국에는 블랙데이라는 날도 있어요. 2월 14일에는 발렌타인데이였고 3월 14일에는 화이트데이였어요. 근데 연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4월 14일에 혼자인 사람들이 짜장면을 먹어요. 짜장면을 먹으면서 외로움을 달랩니다. 짜장면 색깔이 검은색이라서 블랙데이가 되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발렌타인데이를 어떻게 기념할까요? 한국에서는 초콜릿 외에도 편지를 선물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물건을 선물하기도 해요. 또 초콜릿을 직접 만들어서 선물하기도 해요. 이런 발렌타인데이에는 특별한 이벤트를 하는 카페나 식당도 많아요. 그래서 연인들이 데이트를 즐기기 좋은 날입니다. 이제 발렌타인데이와 관련된 쉬운 한국어 표현을 배워볼까요? 첫 번째 표현은 사랑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표현은 초콜릿을 줄게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 상대방에게 초콜릿을 주겠다는 의미예요. 또 다른 표현은 너를 생각하면서 초콜릿을 만들었어 라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표현이죠. 저는 직접 만든 초콜릿을 받으면 특히 이런 말을 해줬다면 초콜릿을 아까워서 먹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발렌타인데이에 뭐 할 거야? 라는 질문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날의 일정을 정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하는 활동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함께 영화를 보는 것도 좋아요. 재미있는 영화나 로맨틱한 영화를 함께 보면 분위기도 좋아지죠. 또 영화관에서 맛있는 팝콘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데이트 코스를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같이 공방에 갈 수 있어요. 서로를 생각하며 반지를 만들거나 향수를 만들어서 선물할 수 있어요. 또 이날은 상대방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좋아요. 선물은 비쌀 필요는 없어요. 가격보다는 마음을 담은 선물이 더 중요하니까요. 마음을 담은 선물로는 편지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물건이 아니더라도 편지가 있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받을 때 기분이 좋은가요? 오늘은 이렇게 발렌타인데이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2월 14일이 지났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발렌타인데이를 보냈길 바랍니다. 같이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봐요. 그럼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토토입니다. 오늘은 2월 22일 토요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날이 조금 따뜻하더라고요. 한국의 겨울도 조금씩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생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한국에서는 생일에 특별한 음식을 먹고 친구들과 파티를 합니다. 어떻게 생일을 즐기는지 저와 함께 이야기해볼게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생일에 꼭 먹는 음식이 있어요. 바로 미역국입니다. 미역국은 미역을 넣고 끓이는 국을 말합니다. 케이크와 함께 생일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한국에서는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미역국을 먹어요. 미역에는 칼슘과 아이오딘이 많아서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생일에 미역국을 먹으면서 어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생일이면 꼭 생일 축하 노래를 부릅니다.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마치고 나면 케이크의 촛불을 끕니다. 이 촛불을 끄고 나서 눈을 감고 소원을 빌어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표현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 표현은 미역국 먹었어요? 입니다. 보통 생일날 아침에 미역국을 먹어요. 오늘 생일인 사람을 만나면 미역국을 먹었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두 번째 표현은 제 생일은 몇 월 며칠입니다. 예요.
생일을 표현할 때는 날짜를 표현하는 것과 동일하게 표현해요. 예를 들어, 제 생일은 1월 1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표현은 맛있어요 입니다. 아침에 미역국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번째 표현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요 입니다. 생일인 사람을 위해서 다 같이 축하 노래를 부르자는 말이에요. 다음으로 생일을 축하하는 방법도 알아볼게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생일을 축하할 때 케이크와 선물을 준비해요. 미역국과 반찬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은 후에 케이크를 먹으면서 선물을 줍니다. 요즘에는 귀여운 케이크를 파는 곳이 많아요. 케이크 위에 친구의 이름을 적을 수도 있고 재미있는 문구를 넣을 수도 있어요. 또는 친구들이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기도 해요. 또 요즘에는 선물을 줄 때 카카오톡 어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생일 축하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카카오톡 위시리스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위시리스트에 내가 가지고 싶은 선물을 담아두면 친구들이 그걸 보고 선물을 보낼 수도 있어요. 정말 편리하죠? 한국에서는 생일 때에 돈을 주기도 해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돈으로 필요한 걸 사라는 의미로 돈을 주기도 합니다. 생일을 축하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도 살펴볼게요. 첫 번째 표현은 갖고 싶은 거 있어? 입니다. 생일인 친구에게 선물을 주려면 굉장히 고민이 되잖아요. 상대방에게 선물로 받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 표현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는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생일에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생일에는 놀이공원을 가거나 예쁜 카페에 가는 것도 좋아요. 저는 보통 생일이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특히 비싸서 평소에는 잘 못 먹는 것들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일에는 맛집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는 뮤지컬을 보거나 공연을 보러 갈 수도 있어요. 평소에 보고 싶었던 공연을 예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생일에 여행을 가는 사람도 많아요. 해외여행을 가거나 국내 여행을 한다면 바다를 보러 가는 경우도 많아요. 생일에는 예쁜 곳에서 맛있는 것을 먹으며 푹 쉬는 시간을 보냅니다. 또는 친구들과 다 같이 파티를 할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생일 파티를 할 때에는 음식점에서 파티를 하는 것도 가능해요. 만약 식당에서 누군가가 생일이라면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도 해요.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축하를 해줍니다. 제 친구는 모르는 사람의 생일을 같이 축하해준 적이 있대요.
그랬더니 그분들께서 케이크가 너무 많다고 나눠주셨다고 했어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과도 함께 생일을 축하할 수가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생일 파티를 해본다면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일상을 담은 영상을 찍기도 해요. 그런 생일 브이로그를 보면 친구들과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받은 선물을 개봉하는 영상들도 많아요. 그런 영상을 살펴보면 한국의 생일 문화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에서 생일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이번 팟캐스트를 만들다 보니 다른 나라에서는 생일을 어떻게 즐기는지 궁금해졌어요. 생일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 댓글로도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의 생일도 미리 축하합니다. 그럼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토토예요. 오늘은 3월 1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의 주제는 한국 여행의 장점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은 정말 여행하기 좋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편리한 시설, 빠른 인터넷, 맛있는 음식, 그리고 안전한 환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한국 여행의 장점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까요? 한국 여행의 첫 번째 장점. 어디서나 연결되는 와이파이와 편리한 대중교통입니다. 한국에서는 무료 와이파이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행이 시작되는 곳인 공항에서부터 카페, 식당,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등등 어디에나 무료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이파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인터넷이 빠르면 여행을 할 때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또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어렵지 않게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를 사용해서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요. 또 요즘에는 택시도 휴대폰 어플을 사용해서 이용하고 결제할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표현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표현은 와이파이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입니다.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싶은데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보통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주변 어딘가에 붙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주변을 살펴봤는데 비밀번호를 모르겠다면 와이파이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비밀번호를 물어볼 수 있어요. 두 번째 표현은 이 버스 광화문에 가나요? 입니다. 내가 광화문에 가고 싶은데 이 버스를 타는 게 맞는지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만약 길거리에서 택시를 타는 경우라면 기사님 광화문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광화문으로 데려다 달라는 말이에요. 한국 여행의 두 번째 장점. 안전한 환경과 믿을 수 있는 치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은 굉장히 안전한 나라예요. 밤에 걸어 다녀도 주변이 밝아서 무섭게 느껴지지 않아요. 해가 지고 나면 가로등을 켜주기도 하고 밤 늦게까지 여는 음식점이나 카페도 있어서 길이 밝아요. 또 카페나 식당에서 가방을 두고 잠시 화장실에 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방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혼자 한국 여행을 하더라도 한국은 소매치기가 적은 편이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표현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표현은 여기 늦게까지 해요 입니다. 이 가게에 가고 싶은데 몇 시까지 여는지 알 수 없다면 이렇게 여쭤볼 수 있어요. 또는 여기 몇 시까지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혹시 가방 좀 잠깐 봐주실래요? 입니다. 혼자 한국 여행을 와서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고 싶은데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잠깐 가방을 살펴봐달라고 부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저는 오히려 카페에서 화장실 갈 때는 불안하진 않은데 기차를 탈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 조금 불안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잠깐 가방을 봐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런 부탁을 받은 적도 있어요. 이어서 한국 여행의 세 번째 장점. 맛있는 음식과 다양한 배달 서비스입니다. 한국에는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아요. 치킨도 있고, 김밥과 떡볶이도 있고, 감자탕이나 국밥, 잡채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들도 맛있지만 음식점에서 밑반찬과 물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치킨을 먹는다고 하면 치킨 무나 양배추 샐러드 같은 것이 무료로 나와요. 그리고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는다면 여러 가지 한식 반찬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밑반찬과 물은 무료인데 리필도 가능해요. 처음에 받은 것을 다 먹으면 직접 셀프 코너에 가서 추가로 음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배달 문화가 발달했어요. 많은 가게들이 홀에서 영업을 하기도 하고 배달도 함께 하기도 해요. 늦은 시간에도 간편하게 어플을 사용하면 배달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할인 쿠폰들이 많아요. 음식 가격을 할인해 주기도 하고 배달 팁을 할인해 주기도 하니 할인 쿠폰도 꼭 잘 챙기세요. 이렇게 배달 문화가 발달한 덕분에 늦은 시간에도 숙소에서 편하게 주문할 수 있어요. 한국 여행을 한다면 야식으로 치킨을 먹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표현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표현은 음식을 주문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사장님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입니다. 음식 이름을 먼저 말하고 개수를 말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세요 라는 표현을 붙이면 공손하게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식당에서 음식을 다 먹고 나갈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바로 잘 먹었습니다 인데요. 안녕히 계세요가 아닌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식당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 여행을 한다면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 라고도 이야기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한국 여행의 네 번째 장점, 여행하기 좋은 시설과 환경입니다. 한국은 공중 화장실이 무료예요. 여행을 할 때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에 굉장히 많은 공중 화장실이 있거든요. 무료이니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또 24시간 영업하는 음식점이 많아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시간이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어도 편하게 24시간 음식점에서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새벽에도 음식점에 갈 수 있고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표현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표현은 화장실 어디 있어요? 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찾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만약 화장실 표시가 보이지 않는다면 화장실 어디 있어요?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사장님 이 가게 몇 시까지 해요? 입니다. 24시간 영업하는 음식점들은 대부분 가게 이름에 24시라고 적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가게가 몇 시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면 이 표현을 사용해서 공손하게 여쭤볼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생각한 한국 여행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나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각자 나라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댓글로도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토토예요. 오늘은 3월 8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한국은 얼마 전에 새학기가 시작되었어요. 한국은 3월에 새학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고거래예요. 여러분들은 중고거래를 해본 적이 있나요? 한국에는 중고거래와 관련된 어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당근마켓이라는 앱을 통해 중고거래가 아주 활발해요. 저와 함께 당근마켓의 매력에 대해 알아볼까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중고거래 앱은 당근마켓이에요. 당근마켓에서는 같은 지역이나 근처 지역 사람들과 쉽게 거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물건 상태를 보고 구매할 수 있어요.
당근마켓에서는 양배추, 감자 같은 식재료도 팔아요. 또 옷이나 가방 같은 잡화도 판매해요. 뿐만 아니라 소파나 침대 같은 가구도 팔고 있어요.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검색을 해보고 근처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심지어 요즘에는 자동차까지 당근마켓으로 거래가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당근마켓에는 무료 나눔도 많아요.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필요가 없어진 물건을 무료로 나눠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내가 필요했던 물건을 공짜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근마켓에서는 거래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앱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검색해요. 물건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고 가격을 확인해요. 그 물건이 마음에 들면 판매자에게 채팅을 보냅니다. 채팅을 하면서도 가격을 흥정할 수가 있어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혹시 조금 깎아주실 수 있나요? 입니다. 또는 내가 원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혹시 25,000원에 거래가 가능할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기로 약속하면 직접 만나서 물건을 확인하고 돈을 주면 돼요. 만나서 거래를 할 때에는 보통 계좌이체를 많이 사용해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표현은 혹시 당근이세요? 입니다. 상대방이 진짜로 채소 당근인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이 당근마켓으로 거래하러 온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혹시 당근이세요? 라고 합니다. 두 번째 표현은 계좌 어디로 보내드리면 될까요? 입니다. 이건 돈을 송금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보통은 계좌로 돈을 이체해주기 때문에 상대방의 계좌 중에서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물어볼 때 사용합니다. 세 번째 표현은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입니다. 물건 거래를 마치고 나서 헤어질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생각한 당근마켓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가격이에요. 이런 중고거래 상품을 잘 찾아보면 사고 싶었던 물건들도 새 상품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거의 절반 혹은 절반 이하 정도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근처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근처에서 거래를 하다 보니 직접 물건의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장점은 내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도 쉽게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저도 종종 제가 쓰지 않는 물건을 당근마켓에 올릴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만나서 거래하는 것보다 만나지 않고 거래하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런 걸 문고리 거래라고 합니다. 현관문에 물건을 걸어주겠다는 의미예요.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올리면 원하는 사람이 계좌로 돈을 보내줘요. 그리고 저는 간단하게 문 밖에 물건을 두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잘 가져가지 않아요. 우리 이웃을 믿고 문 밖에 물건을 놔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를 하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점. 무료 나눔 덕분에 가끔씩 예상치 못하게 좋은 물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가구를 무료로 나눠주면 새 가구를 사지 않고 돈을 절약할 수 있어요. 저도 최근에 집에서 사용하던 소파를 당근마켓에 무료 나눔으로 올려놓았어요. 이 소파가 필요한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표현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표현은 혹시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입니다. 무료 나눔으로 물건이 올라왔을 때 내가 물건을 받을 수 있는지 정중하게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 표현은 필요했던 물건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입니다. 어떤 물건을 좋은 가격으로 구매했을 때 이렇게 말하면 더욱 예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먼저 거래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온도를 확인해야 해요. 당근마켓은 거래를 하고 나면 서로에게 점수를 매길 수 있어요. 점수가 높은 분들과 거래할 때는 괜찮지만 점수가 낮은 분들은 중간에 거래를 취소하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싼 물건은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해요. 물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싼 물건은 꼭 만나서 결제해야 합니다. 종종 돈을 먼저 받고 연락을 두절해서 물건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표현도 알려드릴게요. 핸드폰처럼 비싼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혹시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물건이 괜찮은 상태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확인을 마쳤는데도 물건이 깨끗하고 상태가 괜찮다면 계좌로 돈을 이체해주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에서 인기 있는 중고거래 어플, 당근마켓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어요. 이번 팟캐스트를 녹음하다 보니 여러분들의 나라에도 중고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댓글로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당근마켓에서 좋은 거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토토예요. 오늘은 3월 16일 일요일이에요. 며칠 전부터 조금씩 몸이 안 좋더니 결국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목소리가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한국의 특별한 편의점 문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한국의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의 중심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국의 편의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제일 먼저 한국의 편의점이 특별한 이유에 대해 알아볼게요. 한국에서는 어디에서나 편의점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큰 길에도 편의점이 있고 골목에도 있어요. 그리고 편의점은 24시간 영업하는 곳이 많아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종종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밤에 편의점에 자주 가요. 편의점이 24시간 여는 곳이 많기 때문에 과자나 간식을 사러 자주 갑니다. 또 한국의 편의점은 종류가 다양해요. 예를 들어 세븐일레븐, GS25, CU 같은 다양한 브랜드가 있어요. 편의점마다 파는 상품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편의점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전자레인지나 온수기 같은 기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편의점에서 산 음식을 데우거나 라면을 바로 끓여 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표현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표현은 이거 얼마예요? 입니다. 물건의 가격이 궁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보통 물건 아래에 가격이 써있긴 하지만 가격을 잘 모르겠다면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전자레인지 어디에 있어요? 입니다. 편의점에서 음식을 데우려고 하는데 전자레인지가 보이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세 번째 표현은 봉투 필요하세요? 입니다. 이건 계산을 할 때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봉투를 무료로 줬지만 요즘에는 환경 보호를 위해 봉투 값을 받고 있어요. 담아갈 봉투가 필요한지 물어볼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한국 편의점의 인기 상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 편의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은 삼각김밥이에요. 삼각김밥은 주머니에 쏙 들어갈 만큼 작아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요. 삼각김밥의 맛도 정말 다양해요. 참치마요, 불고기, 김치볶음밥 같은 다양한 맛이 있어요. 가격도 저렴해서 저도 한창 시험 공부를 할 때 1+1인 삼각김밥을 많이 사 먹었어요. 편의점에는 컵라면도 인기가 많아요. 뜨거운 물을 바로 받아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도시락도 편의점에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도시락에는 밥과 고기, 그리고 반찬이 다 들어있어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에 딱 좋아요. 유명한 셰프가 만든 도시락이 편의점에 출시되기도 해요. 실제로 최근에 흑백 요리사라는 방송을 했는데 그곳에서 만든 밤 티라미슈라는 디저트가 편의점에 출시되었어요. 이 디저트가 TV 프로그램에서 인기가 정말 많았는데 이제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되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맛이 정말 부드럽고 달콤해서 인기가 많았어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표현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표현은 밤 티라미슈 있나요? 입니다. 내가 사고 싶은 유명한 음식이 이 편의점에 있는지 여쭤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어떤 물건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두 번째 표현은 안녕히 계세요 입니다. 편의점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나갈 때 인사를 할 수 있어요. 직원분께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 편의점에서의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한국 편의점에서는 이벤트를 자주 해요. 예를 들어 1+1 행사나 2+1 행사가 많아요.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거나 2개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이렇게 1+1 행사를 할 때에는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편의점에서는 택배도 보낼 수 있어요. 저도 편의점에 택배를 보내러 종종 가요. 집 근처에는 우체국이 없는데 대신 편의점은 3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멀리 가지 않아도 쉽게 택배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 편의점 안에는 ATM 기계가 있어서 돈을 인출할 수 있어요. 결혼식에 갈 때나 돌잔치에 갈 때 현금이 필요해요. 그럴 때마다 편의점에서도 쉽게 돈을 뽑을 수 있어요. 정말 편리하죠?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표현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표현은 이거 1+1 행사 맞아요? 입니다. 사려고 하는 물건이 1+1 행사를 하는 게 맞는지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 표현은 택배를 보내고 싶은데요 입니다. 기계로 택배 접수를 하고 나서 물건을 들고 카운터에 가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택배를 보내고 싶은데요 라고 말하면 직원분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세 번째 표현은 여기 ATM 있어요? 입니다. 어떤 편의점에서는 ATM이 있기도 하지만 없는 곳도 있어요. 시간이 너무 없다면 들어가서 직원분께 여기 ATM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편의점 문화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도 다른 나라에 놀러 가면 편의점이나 마트 구경하는 걸 참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한국에 오게 된다면 편의점에 들러서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도 만나요. 안녕.